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설문 하나만 좀 해볼게요. 지금 XR 관련, 그러니까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한 반 정도는 이미 하고 계시네요. 그럼 나머지 반은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면 개발 예정인 게 게임 분야가 아니다. 빅게임 분야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임 분야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래도 한 4대 6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좋네요. 확실히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특히 유튜브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채팅 반응 오는데 그래도 한 30초라든가 그 정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할 내용이 여기 보신 것처럼 퇴근을 앞당기는 칼퇴 사파서블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어그로고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어그로고요. 유니티에서는 XR 관련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걸 소개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거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VR, AR이다 그러면 항상 포켓몬고가 유행하던가 그때 시절에는 XR 관련이다 하면 대부분이 게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게임 뭐 여전히 게임 프로젝트도 많긴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게임뿐만이 아니고 건축, 건설, 제조, 뭐 자동차, 운송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XR 관련 프로젝트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참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VR 관련 붐이 불었다가 이제 거품이 막 꺼지니 하면서 잠깐 좀 죽은 듯 하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붐이 일면서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죠. 영상을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엑셀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아니면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VR 관련 프로젝트를 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좀 이미 유니티에서 XR 관련 제품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긴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는 이거예요. 유니티는 멀티플랫폼입니다. 멀티플랫폼 엔진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AR 킷, AR 코어, 그러니까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고 오큘러스, 뭐 스팀, 홀로렌즈 등등 다양한 VR, AR 기기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플러그인들이 다 각자의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로따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유니티가 한 대 묶어가지고 레이어를 한 겹 더 묶어서 두세 겹 더 묶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 방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코어용 플러그인 따로 있고, 뭐 AR 킨용 플러그인 따로 있고, 오큘러스에 제공하는 플러그인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유니티 개발자분들이 다 일일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뭐 3개 플랫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일이 3배로 늘어나는 거고, 뭐 4개 지원해야 된다 그럼 4배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유니티는 이 유니티 엔진단에서 엑셀 플러그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을 한데 묶어서 일종의 래퍼 같은 개념이죠. 래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단순히 래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편한 로직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각종 다양한 툴킷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런 엑셀 인터랙션 툴킷,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그리고 마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툴킷 같은 경우는 AR, VR 이런 엑셀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짚는 거라든가 텔레포트를 한다거나 스냅핑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딩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은 뭐 AR 코어, AR 키, 홀로렌즈, 매직립 이런 여러 가지 AR 관련 플러그인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는 이 AR 파운데이션 상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툴셋인데요. 문제는 AR 개발할 때는 VR 같은 경우는 PC에서 개발하고 바로 테스트를 볼 수 있지만, AR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작업하고 그리고 빌드하고 실제 기기에 띄워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런 테스트 이터레이션을 좀 간략하게 간소화시켜주는 이제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는 이런 다양한 엑셀 기기들을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오큘러스, 뭐 밸브, 바이브 각자 다 벤더 기기마다 이 플러그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뭐 그 사이트에 가서 오큘러스 사이트 가고 뭐 HTC 사이트 가고 이런 것들 일일이 SDK를 다 따로 다운받고 따로 개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통합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냥 손쉽게 그냥 체크만 하면은 뭐 오픈 엑셀 체크할지 아니면 오큘러스를 지원할지 아니면 뭐 윈도우 MR 지원할지 그런 것들을 원터치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따 데모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엑셀 인터랙션 툴킷인데요. 엑셀 인터랙션 툴킷은 뭐 저희 유튜브 채널들 통해서 몇 번 소개시켜 드리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2.0 업데이트가 됐고요.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퀘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윈도우 MR, 그리고 최근엔 오픈 엑셀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코딩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액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뉴 인풋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뉴 인풋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액션 베이스로 인풋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액션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예전 인풋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유니티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인풋을 처리할 때 뭐 인풋 get access 아니면 인풋 get master 뭐 그런 식으로 매 업데이트,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해서 지금 키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키 상태를 체크해서 뭔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뭐 if 분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위치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코딩이 불편하죠. 근데 새로운 인풋 시스템에서는 이런 걸 다 SS로 테이블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엑셀 기기들은 다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게임패드다 그러면은 게임패드에 무슨 키는 무슨 버튼이고 그런 것들을 다 뭔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오큘러스도 그렇고 뭐 바이브도 그렇고 다 이런 컨트롤러들이 있잖아요. 이런 컨트롤러마다 다 키 매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매핑하고 하는 게 좀 명시적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런 것들 명시적으로 아예 SS로 테이블화 시켜가서 이런 것들 SS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아예 에셋화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키 입력이라든가 버튼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액션이 발생하게 되면 코딩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걸 메시지처럼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어서 뭔가 버튼을 눌렀다, 트리거를 눌렀다. 예전에는 뭐 인풋 겟 버튼 해가지고 그걸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메시지처럼 리스너를 등록해서 메시지처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개발도 훨씬 더 쉽죠. 자, 이제 좀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VR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빔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이것저것 막 플러그인들 갖다 끼우고 그럼 뭐 패키지를 다운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템플릿이 AR, VR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러 템플릿들이 있는데 여기서 VR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VR 템플릿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빈 씬이 나타나는데 완전히 빈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엑셀 리그가 세팅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컨트롤러에 보면은 트랙트 포즈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이 디바이스가 연동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처음 만들고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헤드 마운트가 연동이 되고 컨트롤러 위치가 연동이 되는 이런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템플릿만 가지고는 이게 땡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디바이스의 움직임, 트래킹하는 그런 부분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VR 관련된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엑셀 인터랙션 툴킷은 제가 따로 받아놓은 거고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이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뭐냐면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을 가서 보면은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바이브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오큘러스를 지원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오큘러스 사이트 가서 뭐 SDK 따로 받고 뭐 아니면 뭐 스팀 VR 따로 받고 그런 식으로 다 따로 받고 따로 세팅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디바이스를 체크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큘러스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오큘러스를 체크하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보면 AR 고를 지원할지 뭐 오픈 XR 지원할지 오큘러스를 지원할지 그런 것들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는 걸 통해서 필요한 플러그인 같은 거 다 다운받고 알아서 유니티가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졌고요. 그리고 특히 보시면은 오픈 XR을 지원을 합니다. 이 오픈 XR 같은 경우는 바이브도 마찬가지고 스팀VR 바이브도 마찬가지고 오큘러스 역시 앞으로 오픈 XR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 XR이 좀 앞으로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XR 체크하면은 여기 오큘러스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지 체크할 때 오큘러스랑 오픈 XR랑 서로 배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데모를 진행할 텐데 오픈 XR로 체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XR 체크를 하게 되면요. 여기 항목의 요 하위에 오픈 XR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인터랙션 프로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큘러스 터치 컨트롤러 프로필 제가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브 거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뭐 밸브 인덱스 거 하고 싶다. 등 여러 가지 컨트롤러 프로필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필을 원하는 디바이스에 원하는 컨트롤러의 프로필을 그렇게 추가를 해주기만 하면 그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들이 되게 간단해졌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XR 인터랙션 툴킷. 그러니까 VR 템플릿을 처음에 생성했을 때는 이 XR 인터랙션 툴킷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로 간 다음에 XR 인터랙션 툴킷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 매니저가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2.0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1.0하고 2.0하고 이 인풋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XR 인터랙션 툴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요. 하나네요. 샘플이 하나네요. 그래서 스타터 에셋을 우선 인풋을 하시면 돼요. 스타터 에셋을 인풋을 하게 되면은 여기 샘플 XR 인터랙션 툴킷 아래 보면 스타터 에셋을 보면은 이렇게 인풋들을 정의한 에셋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 액션, 그러니까 이 위치 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로테이션 추적을 할 때 어떤 레퍼런스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열어볼게요. 이 인풋 액션을 열어보면은 아마 딱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보면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왼쪽 손의 포지션, 로테이션, 그리고 오른쪽 손의 포지션, 로테이션. 근데 이 항목을 체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랙션을 체크를 해볼게요. 인터랙션 있고 여기 셀렉트가 있다. 그리고 셀렉트는 뭐냐? 그럼 그립 버튼이 눌러졌을 때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액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선택할 때 XR 컨트롤러 그리고 XR 컨트롤러에도 보면은 그냥 제네릭한 XR 컨트롤러 퉁쳐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 터치를 볼까요? 오픈 VR 기반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서 이걸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무슨 뭐 이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되게 그 인풋 매니저 들어가서 막 키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아, 이 키가 이렇게 바인딩 되는구나 하고 막 그걸 수동으로 찾아서 되게 좀 어거지로 매핑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그 뉴 인풋 시스템에서는 이 액션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에셋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이 엑셀 인터랙션 툴킷은 이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컨티뉴어스 무브라든가 아니면 컨티뉴어스 턴 그리고 레프트 컨트롤러, 라이트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보면은 여기 add to action base 이런 식으로 더 키워지지 않네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지금 프리셋에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셋에서 제거를 하고 프리셋으로 추가를 하고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고요. 왼쪽 컨트롤러, 오른쪽 컨트롤러 다 마찬가지인데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이 보면은 프리셋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리셋으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컨트롤러, 왼쪽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액션 세팅 이 프리셋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셋을 지정한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제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씬을 좀 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음, 여기 엑셀 관련된 아무런 오브젝트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엑셀 항목에 엑셀 항목에 엑셀 오리진, 근데 액션 베이스로 되어 있는 엑셀 오리진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열어보면은 왼쪽 컨트롤러에 이런 식으로 이 입력값들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프리셋으로 추가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엑셀 오리진을 추가하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빈 오브젝트의 이름을 input 매니저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빈 오브젝트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input 액션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이 input 액션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액션 에셋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이 액션 에셋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헤드 트래킹이 되고 있고, 이렇게 광선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 컨트롤을 흔들면 이 광선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거는 기본적인 움직임 아니면 기본적인 컨트롤러 액션 이것만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인터랙션을 추가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터랙션 추가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광선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니까 프리탭에 가서 컨트롤러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왼손, 여기 왼손이네요. 왼손 컨트롤러를 항목에 보시면은 모델 프리팹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왼손 컨트롤러를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라인 비주얼 같은 경우는 아까 빨간색, 흰색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배경이 흰색이니까 이 흰색 라인은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컨트롤로 움직여서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미리 추가해 놓은 이 해머 오브젝트를 씬에다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보면은 박스 컬러 헤더랑 리지드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엑셀 그랩 인터랙터블 이런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이 오브젝트는 이제 집을 수가 있는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직소도 마찬가지로 직소에도 그랩 인터랙터블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강목에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 개를 좀 복제해가지고 갖고 놀기 재밌게 여기저기 좀 흩뿌려 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여기 광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광선이 있는 상태에서
딱 그랩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었는데 이 오브젝트에 갖다 대면 노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그랩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목도 마찬가지로 집을 수 있고 강목 치우고 망치. 자,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컴포넌트만 갖다 붙이고 요 파라미터만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다양한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집는 것만 보여드리겠지만 텔레포트라든가 아니면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코드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코딩으로 다양한 이런 XR의 인터랙션, VR의 인터랙션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R 인터랙션 툴킷을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샘플들을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마 이 프로젝트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크레이터킷 FPS라는 그 샘플이 있거든요. 그거는 PC에서 키보드랑 마우스로 조작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제가 VR로 포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VR로 포팅해 놔가지고 이 포팅하는 과정에서 XR 인터랙션 툴킷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XR 툴킷 인터랙션 2.0을 사용한 프로젝트인데 이걸 원래는 제가 튜토리얼 비디오도 만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디오는 좀 만드는 게 길어져가지고 일단 프로젝트만 어제 부랴부랴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게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XR 인터랙션 툴킷 공식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2.0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UI 인터랙션이라든가 버튼을 통해서 뭐 물건을 집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텔레포트 이동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오큘러스 퀘스트를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핸드 트래킹일 거예요. 당연히 핸드 트래킹이 유니티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다만 오큘러스 인테그레이션을 직접 써서 개발하시면은 이 핸드 트래킹을 유니티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XR 인터랙션 툴킷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핸드 트래킹에 대해서 좀 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현재 작업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 인터랙션 툴킷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핸드 트래킹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많이 사용하는 인터랙션이 어떤 게 있냐면 양손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라이플건을 쥔다던가 아니면 뭐 삽을 뜬다거나 그런 식으로 양손을 해야 되는 인터랙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없고 한 손으로만 그래프하는 것만 있는데 양손 인터랙션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 디버거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빌드에서 스탠드얼론 띄우면은 디버깅 하는 게 되게 조금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액션에 대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리모트 디버거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R 인터랙션 툴킷은 계속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계속 많은 부분도 역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R 개발하실 때 AR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최근 5.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AR 파운데이션은 AR 기능들 추상화해서 통합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냐면 AR 킷이 있고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게 AR 킷이 있고 AR 코어가 있잖아요. 이 AR 코어랑 AR 킷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이런 식으로 각각 있는데 이런 것들 따로따로 개발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용 개발 따로 해야 되고 아이폰용 개발 따로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레이어를 추상화해서 AR 파운데이션을 이걸로 한 번에 묶어서 좀 공통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어차피 태블릿 기반이기 때문에 뭐 터치 입력이 있고 그리고 평면 인식이 있고 뭐 벽면 인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컨셉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추상화 시켜가지고 개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까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데모는 건너뛸게요. 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을 보실 수 있는 샘플들 역시 몇 가지가 있고요. AR 파운데이션 샘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뭐 페이스 트래킹이라든가 아니면 이 페이셜 캡처 그런 부분이랑 뭐 이미지 트래킹, 아니면 평면 인식 그런 다양한 AR 파운데이션의 기능들을 보실 수 있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데모도 있는데요. 아까 AR 파운데이션 샘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AR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기능들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사용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AR 파운데이션 데모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더 시나리오를 얹어가지고 이런 UI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인 사용법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데모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AR 파운데이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최근에 5.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랬는데요. AR 킷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게 뎁스 기능입니다. 깊이를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샘플은 쉐이더를 통해서 이 포그 기능 같은 걸 얹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까운 것 그리고 먼 것 그런 깊이 관계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연출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 트래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R 코어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게 레코딩입니다. 레코딩에서 플레이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뎁스 기능도 추가가 돼 있고 또 괜찮은 게 퍼포먼스 오버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R 같은 경우도 VR도 마찬가지지만 AR도 특히 이런 최적화라든가 성능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능적인 측면을 많이 확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오버레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릴 건 마스인데요. 이 마스 같은 경우는 AR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AR 개발할 때는 PC에서 작업을 하고 빌드하고 모바일에 띄워서 확인하고 이런 개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빌드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고통스러운데 이 마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니티 안에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좀 그 흑백으로 렌더링 되고 있는 부분은 가상의 환경이고요, 가상의 배경이고요. 지금 컬러로 표시되고 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컨텐츠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다행히 제가 영상을 찍어 와서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아까처럼 데모 망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이거는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실제로 지금 흑백으로 표시되는 뭐 바닥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상의 일종의 가상의 환경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화면을 계속 움직여 보면서 PC를 움직이면서 지금 바닥 디텍션하고 벽 디텍션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디텍션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오브젝트를 위에 띄우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걸 테스트해 보려면 빌드하고 모바일에 띄우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스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메신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메신 기능 같은 경우는 특히 라이다가 달려있는 장치들, 아이폰, 아이패드, 최신 폰들 아니면 최신 태블릿들은 라이다가 달려있는데요. 이 라이다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아마 메신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신 기능을 통해서 벽면이지 이게 바닥이지 단순한 이제 장애물이 아니고 이 장애물도 벽인지 바닥인지 테이블인지 의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분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 거기에 맞게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신 기능을 통해서 마스에서도 이런 걸 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실제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실제 공간을 라이다로 스캔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어떨 때 좋냐면 B2C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라면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B2B 특히 어떤 뭐 특정 전시장이라든가 특정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타겟으로 하는 데다 그러면은 개발하고 실제 그 현장에 가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번 그 공간을 스캔해서 가져온 다음에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은 현장이 물론 가긴 가야겠지만 이 가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터레이션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AR 컴패니언 앱이란 걸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좀 스캔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공간을 스캔하거나 오브젝트를 스캔하고, 아니면 내가 테스트해봐야 되는 공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뭐 거리라든가 공간 크기 같은 걸 체크해서 이 마스하고 여러 가지를 싱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패니언 앱과 마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XR 관련 기능들, 뭐 XR 인터랙션 툴킷, 뭐 AR 파운데이션, 마스, 그리고 뭐 유니티의 여러 가지 템플릿들, 이런 XR 관련 기능들이 저희 매뉴얼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이 매뉴얼 안 보시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물건 사면, 태블릿 사면, 폰 사면, 뭐 자동차 사면 매뉴얼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유니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티 매뉴얼에서 많은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치기 전에 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아마 메타버스의 붐을 여러분들 다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 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온 게 2020년도에 엔비디아에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전 세계에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되게 조금 안 좋게 쓰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투기성적인 단어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뭐 주식 급등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NFT 투자, 가상부동산 이런 거랑 막 묶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에서 이 메타버스를 언급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AR, VR 같은 거 컨텐츠를 개발할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니티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자체를 뭐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컨텐츠, AR에는 AR 문법이 있고 VR에는 VR 문법이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간혹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AR, VR 시장이 좀 밝은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